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슈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도화사를 한번 봐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렇게 좀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흥미 있어야 할 만한 것들과 그리고 작년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전생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아무래도 도화살이 많은 관심을 얻었던 걸로 기억이 돼서 다시 한번 자신의 도화살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카드 셔플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셔플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으로 마음에 드는 카드를 뽑아주시면 제가 잠시 뒤에 해석을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셔플이 끝났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원석을 골라주시면 제가 가장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로 차례대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루비, 터쿼이즈, 블루 사파이어, 오팔, 플루라이트 순입니다. 다섯을 센 뒤에 바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루비부터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비입니다. 루비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에서 본인의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화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의 도화살이 악영향을 끼치든 좋은 영향을 끼치든 혹은 사람이 많이 꼬이든 꼬이지 않던 어떤 이유가 됐든 이런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카드들을 이쪽 오른편에서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카드는 오라클 카드로서 이 카드의 전체적인 조언이라고 할까요? 예, 카드가 얘기해주고 싶은 어떤 조언 혹은 충고 같은 것들을 이 중앙에 있는 카드를 통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루비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러버스 카드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강력한 도화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화살 이제 옆에 있는 카드를 봐야 되는데 킹 오브 펜타클 카드를 더 러버스랑 같이 엮이게 되면은 지금 루비 분들이 여자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자체의 조합이 더 러버스 같은 경우에는 맹목적인 사랑을 뜻해요. 보통 이런 운명론을 안 믿으시는 분들은 내가 한 번에 반했다, 첫눈에 반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루비 분들은 첫눈에 반하거나 한눈에 반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모적으로 반했을 법도 한데 내가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이 와, 얘한테 첫눈에 반했어 하고 이유를 거꾸로 찾아나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비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성질이 그래요. 본인 자체가 어떤 이유 있는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유 없이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카드는 킹 오브 펜타클 카드로서 능력 있는 남성 혹은 줏대 있는 남성, 그리고 무언가 이유를 항상 찾아야 되는 어떤 왕가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남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이끌림 때문에 루비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홀리는 거죠. 예, 홀리는 과정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태생 자체가 사람을 홀리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아요. 이게 좀 수많은 걱정이란 뜻의 카드인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함으로써 생기는 오해들,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면 곤란하게 되는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조금 이 기반 카드들을 보면은 굳은 심지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낭비하게 될 것이다.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중심점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의 세 개의 조합은 신념, 낭비, 그리고 균형이란 뜻의 카드, 이 세 개의 카드예요. 루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끊을 땐 확실히 끊고 내가 받아줄 땐 확실히 받아주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시면 조금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낭비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삶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기준점을 세우셔서 외모적인 스펙이든 아니면 성격적인 부분이든 여러 가지 아무거나 좋습니다.
뭐 차가 됐든 키가 됐든 목소리가 됐든 혹은 여러 가지 본인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내세워서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한 결정을 빠르게 내려주셔야 본인의 삶이 꼬이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강력한 도화살을 가지고 있어요. 루비부터 이렇게 좀 강력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루비를 고르신 분들은 지금 만약에 주변에 남성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좀 너무 완벽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은 이미 남자친구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가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좀 반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이분들은 좀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진짜 많거나 아예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세요. 왜냐하면 얼굴이 좀 적당히 이쁘시거나 매력이 좀 적당히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볼까 하고선 첫눈에 반했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넘사벽으로 매력이 넘친다든가 감당하지 못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이끌림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선뜻 다가오지 못해요. 이게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연애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충분히 철벽을 칠 수도 있고 본인의 삶의 균형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연애를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사치죠. 사실은 좀 강력하게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카드들을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카드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루비분들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 한 장의 카드들이에요. 첫 번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면은 컵스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대관계 혹은 구조하다, 뭐 구해내다, 뭐 이런 뜻의 카드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카드인데, 이 유대관계 자체가 남을 구제할 수 있는 유대관계이기도 하고 혹은 남을 이어줄 수 있는 유대관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친밀감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사랑과 우정이 됐든 아니면 이게 친구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연애를 시작할 것인지. 같은 여자끼리도 그래요. 여자인 친구들이 좀 오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루비분들과 같이 있으면 남자가 안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비분이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셔야 돼요. 루비분은 어떻게 보면은 좁은 인간관계와 그리고 넓은 연애폭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간관계는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화살을 갖고 계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데, 자기의 가장 친한 사람들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그룹들이 한 그룹밖에 없어요. 많아도 두 그룹. 가끔 연락할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타시죠. 그런데 연애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으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런 곳에서도 남자를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도 남자를 찾을 수가 있고, 솔직히 남자를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뭐 소개팅이 됐든 혹은 소개가 됐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이 됐든 이게 많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극단적으로 봤을 때 아예 없거나 아예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나인 오브 펜타클 카드는 본인의 성향을 나타내거든요. 이 루비분들의 성향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루비분들은 그 누구도 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누구보다도 소녀 같은 감성으로 한 사람과 연애를 알콩달콩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걸 주변 사람들도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모순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대부분 연애를 못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연애를 하시더라도 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런 연애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특별한 이유를 대지 못하는 그런 연애를 진행하셨을 때 외로움을 오히려 느끼세요. 나를 온전하게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해요. 내가 먼저 좋아하지 않는 이상 사실 그 부분은 해결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루비분들은 특히 다가오시는 분들도 많고 혼자 생각할 시간도 없다 보니까 이런 순수한 사랑, 나를 정말 걱정해주고 알콩달콩한 그런 행복한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된다
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어떤 소년, 소녀와 같은 꿈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이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이제 옆에 나오는 카드인데 제가 나쁜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루비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 자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이상 이런 꿈 같은 연애는 좀 힘드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무인도에 가서 진짜 한 남자만 있는 그런 나라에 가지 않는 이상 남자들 간의 분쟁은 끝없이 일어날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받아들여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안타깝고 좀 서글플 수 있으나 진정으로 좋아하냐 마냐의 기준점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기준점을 여기에서 지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신념 카드. 그 신념 카드를 통해 어떠한 기준점을 통과한 분들 중에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시는 것처럼 순수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어떤 외모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운명적이고 본인을 어떻게 보면은 순애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순해 보인 사람은 본인이 직접 찾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분쟁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루비분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쉽게 포기하실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연애보다 본인의 삶이 더 중요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순애보 같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그러다 보니까 루비분이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강력하게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그 상대방 입장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해 보인 남자분의 성격은 상당히 유약하다고 할까요?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고 이제 밀어붙이지 않고 상대방의 상태를 항상 관찰하고 기분 나쁘지 않을지 내가 다가가도 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루비분의 어떻게 보면 많은 남자들이겠죠. 그런 많은 남자들을 이겨낼 만큼의 용기가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거기에 끼어들었을 때 혹시 루비분이 다치지 않을까 조금 걱정하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니어도 루비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하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꿈에 빠진 그런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순애보적인 사랑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직접 쟁취를 하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카드를 보면은 완벽이란 뜻의 카드예요. 도화살에 있어서는 이보다 강력하게 나올 수 없어요. 그야말로 도화살입니다. 홍염살, 도화살, 월담도화, 무슨 도화 해가지고 정말 많은 종류의 도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도화살의 대표격인 도화살 하면 떠오르는 도화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루비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터코이즈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코이즈입니다. 터코이즈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코이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왼쪽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도화살의 기본적인 기질을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서 본인의 도화살이 주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에 있는 카드는 오라클 카드로서 충고해주고 싶은 말, 이 카드가 충고해주고 싶은 말을 이 오라클 카드를 통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도화살 자체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도화살은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좀 명확해요.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도화살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내가 끼는 있는 것 같은데 이 카드입니다. 내가 진짜 도화살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이 되는 그런 카드의 조합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도화살이 있으세요. 약하지만 있으세요. 근데 이게 여러 사람에게 작용되는 게 아니고 터코이즈 분의 집중력이라고 할까요? 이 터코이즈 분의 집중력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 사람을 건드리게 되면 연인까지 이어지기에는 조금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마크를 했을 때는 충분히 도화살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도화살이라고 얘기했는데 도화인 거죠. 상대방을 홀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오는 도화살은 아니고요. 그런 홍염살의 종류는 아니시고 이제 한 타겟에 대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떻게 보면 관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평온해요.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 확실하게 잡히신 분이에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바람을 피운다든가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바람을 피운다든가 이런 조금 황당한 경우에 쉽게 휘말리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 삶에는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도화살 자체가 널리 퍼지는 형태가 아니고 한 사람을 타겟으로 좀 퍼지다 보니까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으면 피웠지 본인 때문에 뭔가 치정이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이 카드는 어떻게 보면 친구로도 안전하다 라는 뜻의 카드로서 이 옆에 있는 카드를 같이 보면 페이지 오브 완드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방랑자라는 뜻의 카드인데 이 방랑자라는 뜻의 카드가 같이 나왔을 때는 진짜 남사친 여사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력은 넘치지만 어떤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자유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오브 스워드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죠. 내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조금 염증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사친 여사친 그러니까 여자이신 분들은 남사친이겠죠. 그 남사친에 대한 어떤 그 관계 자체에 대해서 염증을 좀 느끼고 계시지 않나. 나는 연애를 언제 하나. 남사친만 이렇게 많아서 괜찮을까라는 어떤 걱정이겠죠.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화살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주변에 주는 영향은 전혀 다릅니다. 주변에 주는 영향은 저스티스 카드, 명확하게 본인이 좋아한다는 걸 표현을 했을 때 숨어버려요, 상대방이. 이게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무 크게 드러내면 좀 거절 아닌 거절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건 아닌데 갑작스러운 거죠. 갑작스럽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좋게 얘기해서 갑작스럽고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그런 좀 어정쩡한 태세를 취한다라고 하시면은 본인의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따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본인이 먼저 다가가실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숨기 전에 그러니까 사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완벽하게 그 사람을 사로잡기 전까지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가 빛나다라는 뜻의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참 어렵죠. 이렇게 들으면 도화살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화살이 없는 분들 그리고 홍염살이 없는 분들 뭐 여복이 없다 남복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한들 상대방이 절대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수를 써서도 잠깐은 사귈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바람을 피운다든가 혹은 이제 금방 깨진다든가 염증이 생긴다든가 그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가 되게 큰데 지금 터쿼이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계획만 잘 짜시면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떤 주도권을 뺏어오겠다. 이 사람을 나에게 반하게 만들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다가가신다라고 하시면은 사냥을 하듯이 살금살금 다가가셔서 도망가지 않게 본인의 매력을 은근하게 스스로가 빛나는 거죠. 너는 무언가 할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있어.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 오히려 부담스러워. 타 죽을지도 몰라. 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본인이 다가가면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의 매력을 어필을 하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타워 카드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기반 카드인데 더 타워 카드와 이제 현명하게 움직이다. 그리고 환상이라는 뜻의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터코이즈 분들 특징이 아무래도 조금 백마탄 왕자님 혹은 완벽한 사랑, 역경이 가득한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제가 이런 거에 휘말리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삼각관계에 대한 어떤 로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를 두 사람이 좋아하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좋아하든 요런 거에 대한 어떤 이런 엉망진창의 어떤 연애의 로망이 좀 마음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카드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본인은 그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스릴을 어떻게 보면 조금 느껴보고 싶다. 나는 너무 재미없는 연애만 했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카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상을 가지고 있다. 조만간에 어떻게 보면 나쁜 남자를 만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이 씨앗이 돼서. 그래서 좀 크게 데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오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본인이 도화살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나쁜 남자를 못 만나는 걸까? 너무 재미없는 연애만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인은 연애를 잘하고 있고 현명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뭐가 옳고 그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하는 연애를 할 수 있다라는 그 특권 자체를 누리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엉망진창으로 꼬인 드라마 같은 연애를 꿈꾸는 거죠. 한 번쯤은 꿈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데 지금 중앙에 있는 카드를 보면은 이게 좀 예의를 갖추다 혹은 카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엔 착한 남자가 좋고 나한테만 착한 남자가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요. 네. 그리고 본인을 좋아해주고 본인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관계가 좋은 거지 어떤 꼬여있고 이런 삼각관계 이런 것들이 결코 스릴 있고 재밌지 않다라는 것을 카드가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에 계속 끌림을 당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서 올 한 해 본인의 도화살 잘 유지하시면서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터코이즈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블루사파이어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사파이어입니다. 블루사파이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도화살, 이성을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얼마나 강한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특성들이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카드는 이 오라클 카드가 어떻게 보면 블루사파이어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너가 어떻게 살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카드부터 해석을 진행해보면 본인의 것을 계속 가두다. 본인의 가진 것을 꽁꽁 싸매다. 이런 뜻의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블루사파이어 분들은 장기간 연애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긴 기간 동안의 연애죠. 왜냐하면 특성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 이 카드는 이제 소년 소녀와 같은 마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연애를 해왔다든가 아니면 어렸을 때 만났던 사람을 연인으로 만났다든가 혹은 지금 연인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이 이전에 상당히 긴 연애를 해왔다든가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것을 잘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에 얽매여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적으로 봤을 때는 일을 너무 과하게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도화살 부분에서는 과거에 있는 어떤 그 추억들이죠. 추억들과 내가 했던 노력들 이런 것들을 쉽게 버리기가 힘든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도화살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 본인의 것을 버리기 전까지는 사실 도화살이 생기기가 좀 힘들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어떤 관심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연애 세포는 추억으로 대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잔을 비우고 추억을 전부 비워야지만 그 다음 연애가 가능하세요.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연인이 없다 한들 그 추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애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도화살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한정적인 연애를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 컵에 담긴 만큼의 연애를 하실 수 있는 분. 대신 그 컵에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뭐 도화살이 됐든 홍염살이 됐든 어떤 강한 그런 살이 있는 분들과 경쟁을 해도 내가 컵이 비워져 있을 때는 누구보다 강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것을 좀 등지고선 앞으로 나아가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안쪽만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카드들의 조합이고요. 지금 블루 사파이어 분들은 긴 기간 동안에 연애를 하셨거나 너무 큰 상처를 입은 연애를 하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을 비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애는 다른 연애로 치유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저는 그 말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같은 부류다 보니까 긴 기간 연애를 하고 나면 좀 버리기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봤을 때 사실 과거는 그 과거에 두고 와야 이제 다른 연애를 시작할 수 있듯이 거기에 두고 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잔을 비웠을 때 비로소 완벽한 연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누구보다 연애를 잘하세요. 연애 세포가 절대 죽지 않는 그런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그 연애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세심함이 묻어나 있어요. 그 세심함이 묻어나 있기 때문에 긴 연애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블루 사파이어 분들은 사실 도화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연애 자체를 지식적으로 잘 알고 이해를 많이 하고 배려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연애를 잘 아는 분이신 거죠. 본능적으로 어떤 연애가 옳고 그른지를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건 자제해야겠다. 어떤 것은 해줘야겠다. 어떤 거 하면 좋아하겠지. 라는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소심한, 좀 길게 연애를 하신다든가 좀 상대방한테 큰 상처를 입는다든가 나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차인다든가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여서 다른 연애를 못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 번 이상 연애를 못 해보셨거나 혹은 한 번 이후에 진짜 사랑을 못 찾으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가능성으로 나옵니다. 그 잔을 비우지 않으면 절대 예전과 같은 처음과 같은 그런 깊은 사랑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잔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비워야 다음에 다시 이 잔을 채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보면은 이 내 도화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면은 밀랍이 떨어졌네요. 네. 에이드 오브 완드 카드와 쓰리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걱정,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또 상대방이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걱정. 첫 번째 연애, 그 깊은 연애에서 왔던 혹은 좀 시작도 못했지만 상처 입었던 그 연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요. 연애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많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섬세함은 이 고민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친구들한테 항상 연애 상담을 진짜 많이 해요. 하지만 연애는 못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다가가려고 해 라고 주변에 아무리 상담을 해도 결국엔 연애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봤을 때 나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컵을 비워라. 그러니까 내 컵을 뒤집어야 돼요. 내 컵을 비우고 가만히 평온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한테 아무리 요청을 하고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얘기를 한다고 한들 그 연애가 성사되지 않아요. 그 당사자에게 얘기를 해야 그 연애는 성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 깔린 카드들을 보았을 때 나이트 오브 완드 카드, 그리고 이게 좀 방랑자 카드인데 여기에서는 좀 멍청하다라는 뜻의 카드로 나오고 있어요. 이 카드 덱 자체가 그런데 이 킹 오브 컵스 카드랑 같이 나왔을 때는 이게 좀 본인의 생각에 묶여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상 본인이 진짜 원하는 남자를 얻기가 힘들다. 바보 같은 짓 때문에. 본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배려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여유를 가진 다음 이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기 위해 이 잡생각들이 다 사라져야 본인이 원하는 남자 혹은 대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정쩡한 마음의 빈틈에만 맞을 듯한 그런 짜투리 같은 연애들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루 사파이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만 비우면 지금 중앙에 있는 카드를 보면은 한계점이라는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어떤 연애에 대한 한계점이 명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잔과 같은 연애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비워야지만 본인이 그 다음 연애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추억까지 전부 날려보내셔야 됩니다. 미련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보면 다음 연애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잔을 비웠을 땐 그 누구보다 강력한 도화살을 가지고 있다. 내가 원하는 그 누구든 데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블루 사파이어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좋아요,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58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입니다. 58분들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에 있는 카드를 통해서 본인의 도화살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통해서 이 도화살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카드를 통해 이 카드가 58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인 카드의 조합을 봤을 때 홍염살에 가깝습니다. 도화살은 아니시고요. 58을 뽑으신 분들은 좀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제 주변에 남자, 이성 이런 분들이 끊이지 않아요. 사실상 다재다능하고 어떻게 보면은 매력이 좀 다양하게 넘치시는 분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더 메이션 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걱정하는 부분은 본인만 걱정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연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연애를 통해서 입을 상처에 대해서만 걱정하시면 돼요. 이 다음 카드를 보면은 더 메이션 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매력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이 매력이다 라고 탁 콕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어떤 그 마음을 계속 나눠주는 거죠. 이게 좀 베풀다라는 뜻의 카드인데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홍염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착한 마음과 이 관심이 같이 섞이게 되면은 홍염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나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친구들이 자꾸 꽁꽁 싸매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빛나다라는 뜻의 카드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본인은 연애를 하기가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사실은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숨어서 연애를 하고 관계 있는 연애가 아니고 이제 단둘이 하는 그런 연애, 알콩달콩한 연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신데 좀 친구랑 엮여 있다든가 아니면은 누구 건너 누구를 만난다든가 혹은 누구랑 아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애를 하셨을 때 친구들에 의해서 본인의 사생활, 그러니까 어떤 좀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좀 트러블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성인 친구들이 본인을 꽁꽁 싸맬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알콩달콩한 연애를 하고 싶으시면 친구들 몰래 하셔야 돼요. 본인이 너무 빛이 나요. 그래서 친구들도 다 알아. 저번에 누구 만났지? 누구 만났다더라?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선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카드를 보면은 컵스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관심 때문에 본인이 지금 한치 앞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능력이 뛰어난 건 알겠어. 근데 너무 널리 퍼져 있어. 내 명성, 내 이야기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주변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내가 프라이빗한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빗한 연애를 할 수가 없다. 비밀스러운 연애를 할 수가 없다. 친구들에게 항상 알려지는 연애, 그리고 정석적인 연애. 연애를 하면은 항상 명분이 필요하고 머리를 싸매야 되고 이런 연애 정석 같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월드 카드와 포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포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드라마 같은 연애가 정상적인 연애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남들이 하는 그 평범한 연애, 누구 하나를 만나서 길게 연애를 한다든가 혹은 좀 자연스럽게 취미가 맞아서 연애를 좀 길게 한다든가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그냥 평범하게 연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진짜 쉽게 어떻게 보면 주변 남자친구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바람이 난다든가 본인에게 상처를 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연애는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마음을 좀 단단하게 쥐고 있을 필요가 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요게 본인의 마음을 좀 올가매야 돼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참 이 말이 58분들한테 납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큰 힘은 큰 책임을 가진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다양한 재능, 다양한 매력 이런 것들은 항상 다양한 책임을 가집니다. 내가 꼬시지 않았어도 꼬임 당해오는 꿀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잘못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피해는 충분히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카드를 보면은 도화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58분들은 너가 왜 연애에 대해서 걱정을 해? 너는 주변 정리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지 연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는 연애에 대해서는 이미 완벽해. 이 완벽이란 뜻의 카드예요. 오늘 완벽이란 카드가 딱 2장인데 2장이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카드를 뽑으신 거 보면은 아마 아까 뽑으신 분이랑 좀 비슷하게 성향이 돌아갈 것 같은데 그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유로. 그래서 본인 때문에 싸웠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뭐 치정 싸움이 됐든 아니면 남자끼리 싸움이 됐든 그런 상황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한 해 별탈 없이 좀 아기자기한 연애를 목표로 해서 좀 마음을 다잡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58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플루라이트 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루라이트입니다. 플루라이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 먼저 본인의 도화살에 대한 기질을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 도화살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중앙에 있는 카드를 통해 본인의 삶에 대해서 조언 혹은 충고가 될 수도 있는 이 카드가 주는 조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석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루라이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좀 많이 잃어버리시는 그런 성향이 강하시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카드를 봤을 때 이제 본인이 능력이 떨어지진 않아요. 외모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절대 떨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연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본인은 본인에게 맞는 연애를 하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본인보다 보통 못한 분들과 연애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지먼트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이 카드가 좀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기 전까지는 본인의 운이라고 할까요? 이게 타로에서는 운이라는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운을 만들기 위해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운이 만약에 10이라고 했을 때 이 이전에 한 0.2씩 빼서 그 연애 운 같은 것들을 여기에다 몰빵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터코이즈 분들은 지금까지 좀 제대로 된 대상이나 혹은 나보다 나은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뭐 출중하게 뛰어나다 이런 분들을 만나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있을 저지먼트, 그러니까 어떤 운명의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오실 거예요. 이미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오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때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연애 자체는 그렇게 순탄하지 못하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좀 케어를 해준다든가 내가 키워줘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 자체가 좀 고달프고 짜증나고 귀찮고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전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가 농사 같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다. 이게 좀 쌓아 올리다, 농사를 짓다 라는 뜻의 카드예요. 내가 항상 연애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그 사람은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정말 나은 사람이 됐을 때는 나를 떠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데빌 카드와 매달린 남자라는 뜻의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본인 스스로가 그래 나는 어떻게 보면 사람 만들어줬지 하고선 자기 위안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만큼 비참한 연애가 없는 거죠. 내가 모든 걸 주고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림받다니. 하지만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 해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마음적으로는 많이 슬프죠. 사람이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도화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없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커요. 나중에 어떤 큰 인연, 그러니까 뭐 남복이 됐든 여복이 됐든 이제 결혼을 하실 때나 혹은 좀 확실한 인연을 찾으실 때 그럴 때 한 번을 위해서 계속해서 운을 깎아먹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도화살이랑 조금 거리가 멀죠. 네, 좀 여러 사람들을 계속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본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기는 좀 힘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보면은 텐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이 카드는 본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본인을 상당히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고백을 많이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제가 나보다 더 이쁘고 잘났는데 내가 더 고백을 많이 받았거나 혹은 썸을 많이 탔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데 데스 카드와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 주변의 남성분들이 본인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구로서 사용한다라는 느낌은 조금 비참하고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엄마 같은 분이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잘 보살펴 줄 것 같아서일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이 배울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플루라이트 분들을 통해서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키워주고 방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냐? 본인이 거절을 해야 돼요.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거절을 하셔야 돼요. 엄마 같은 마음으로 계속 받아주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절대 본인의 연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운명의 때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내가 이런 사람들을 받아줌에 따라서 운이 축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연애들을 통해서 더 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어떤 연애의 그런 게이지로만 따지기에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런 사람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마음으로.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이미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시면은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은 최대한 이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타로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좀 배척을 함에 따라 본인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포 오브 완드 카드. 마음의 걱정을 떨쳐보내다. 행복하다. 편안하다. 뭐 이런 뜻의 카드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애적으로. 그 연애적인 감정을 통해서 본인이 성장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죠. 이게 안타깝지만.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플루라이트 분들은 기본적으로 중성적인 매력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친구 같고 뭔가 엄마 같고 뭐 혹은 아버지 같거나 되게 편하거나 따뜻하거나 그러니까 중성적인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수성 카드인데 이게 중성적인 이란 뜻의 카드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남성적인 부분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분들이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사실 원하지 않아요. 플루라이트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아무리 이 운을 갖다가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해도 본인이 이용당한다라는 기분은 썩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행복하시고 그게 좋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다 보상받게 될 인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플루라이트 분들의 해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좀 감명 깊게 보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또 찾아보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도화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정말 오랜만에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많이 꾸며봤는데 이런 촛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꾸며봤는데 지금 촛대가 딱 1시간 정도 타는 것 같네요. 네, 촛대도 근데 이게 좀 많이 흘러내리는 것 같아서 이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제 닦아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사실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뒤에까지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제 찐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우울증 약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제가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했어요. 예.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약을 강제적으로 끊게 되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야 이제 회복이 가능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이 된 거죠. 덕분에 이렇게 다시 찾아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제가 뭐 신을 믿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진짜 신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꾸준하게 올리도록 노력을 해볼 예정이고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타로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